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오전 증인신문 끝나고 방청하시던 분들이 대박인데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우선 오늘 증인은 2명입니다. 오전에 1명, 오후에 1명 있는데 오전에 박무군, 오후에 장무군 증인신문이 있습니다. 박군과 장군은 누구냐면 2009년 고3 때 조 전 장관 딸과 함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받았던 그 3명 중에 2명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은 당시 5월 15일에 서울대 국제학술대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조국 전 장관이 주도를 해서 열렸던 국제학술대회에 참석을 했었고요. 그리고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받았죠. 그 중에 박무군은 이 조양과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냈고 중학교 때부터는 친구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고3 때였던 2009년에는 조양과 박군이 함께 정경심 교수에게 과외 수업을 들을 정도였고요. 주 2, 3회 연락을 주고받을 정도로 매우 자별한 친구였습니다. 학교는 다른 학교예요. 조양은 한영예고잖아요. 근데 박군은 대원예고 학생이었죠. 그래서 이 부모 간에도 서로 같이 식사를 하고 가족 동반으로 자주 식사를 할 정도로 전체 가족이 매우 자별한 사이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 박군이 증언한 내용은 본인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주최한 국제학술대회와 관련해서 기억나는 건 딱 3가지밖에 없다. 검찰 조사받을 때도 그렇고 지난번에 정경심 교수 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도 그렇고 오늘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상황에서도 정확히 기억나는 건 딱 3가지밖에 없다. 첫째, 내가 거기 갔었다. 둘째, 내가 거기서 영어로 질문을 했었다. 셋째, 국제 엠네스티에 근무를 하는 박모 씨의 명함을 받았다. 이 3가지 외에는 정확히 기억나는 게 없다고 합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났는지, 내가 몇 시간 참석을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검찰 참고인 조서에 그리고 정경심 교수 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이 박군의 증언은 한마디로 당시 세미나에서 조양을 본 기억이 없다. 봤으면 못 알아봤을 리 없다. 이렇게 증언한 것이 지금까지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언론이 굉장히 타이틀 뽑아서 많이 보도를 했죠. 뭐 장군의 증언과 함께. 그런데 오늘 이 박군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은 3차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영상을 이 세미나 국제학술대회에서 촬영된 동영상을 검찰이 보여줬는데 그걸 영상을 딱 보자마자 그 여학생, 사진에 찍혀 있는 여학생 있죠. 그 여학생이 조양이다 라고 특정을 해서 진술을 했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친한 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과외도 받고 같이 받고 이럴 정도로 함께 공부도 하고 주 2, 3회씩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입니다. 어릴 때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고. 그래서 영상을 딱 보자마자 나는 이거 조양 맞다 라고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조서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왜? 검사가 그 있는 그대로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이게 조양일 리가 없지 않느냐, 조양일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계속 유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박군이 검사는 수사를 통해서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했을 테니 뭐 실랑이를 하던 끝에 양보해서 한 것이 조양과 닮은 것 같다. 이 정도로만 조서에 작성되어 있는 것이고 검사가 강조했던 것은 조양을 본 기억이 없다. 그리고 봤다면 기억을 못할 리가 없다. 못 알아봤을 리 없다. 이 부분을 강조를 해서 증인신문을 했던 거죠. 근데 오늘 증언의 내용은 나는 영상을 딱 보자마자 그게 조양이라고 진술을 했다. 근데 조서에는 그렇게 안 적혔을 것이다. 왜? 검사가 계속 유도를 하니까 이거 조양일 리가 없잖아. 아마 그 답변 때문에 그 조사실에서는 몇 분을 끌었을지 몇 시간을 끌었을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박군이 증언한 내용 중에는 본인이 뭐 1심 정경심 교수 1심 때도 이런 증언을 했었어요. 조양이 무슨 탈북 청소년 돕겠다고 자선 공연을 하는데 거기에 힙합 복장을 하고 찬조 출연을 했었다 본인이. 뭐 이런 증언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서 그 찬조 공연을 했던 것을 인턴 과정의 일환으로 인권 동아리를 만들어서 인턴을
했던 일환으로 본다면 그것도 그 활동 내역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법정에서는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두 피고인이 직접 증인신문을 두 차례 했습니다. 재판장에게 기회를 얻어서 직접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회를 얻어서 직접 증인신문을 했는데요. 조국 전 장관이 이 박군에게 인권, 그리고 차별, 학교폭력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영어 에세이를 제출해라 라고 요구를 했었고, 방배동에 와서 박군이 제출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박군이 명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랬던 것 같다, 이런 정도 수준에서는 답변을 하고요. 그리고 2008년 고2 때죠. 2008년 하반기에 가족끼리 자주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식당에서, 서울고등학교 앞에 식당에서 가족이 같이 만나서 부모들은 부모들끼리 한 테이블, 그리고 자녀들은 자녀들끼리 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대요, 매번. 근데 그 자리에서 조국 교수가 이 박군의 아버지에게 조양이 인권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을 한다, 그러니 박군도 인권 동아리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박군의 아버지가 좋지라고 얘기를 했고, 옆 테이블에 있던 박군에게 인권 동아리 만들어서 활동해봐라 이렇게 권했었다고 합니다. 박군도 그랬던 것 같다. 그러니까 워낙 오래전 일이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그래서 명쾌하게 맞아요, 그랬다, 기억이 살아났다도 아니고,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런 기억 없는데요가 아니고 가물가물한데 그런 적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정도 수준으로는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국제학술대회에 참석을 했던 것도 조양한테 듣고 참석을 했다, 거기에 참석해라 라고 권유를 해서 참석을 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오늘 증언으로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검찰 조사 단계부터 이 이야기는 계속 진술을 했습니다. 당시에 어떻게 참석을 했니? 검사가 물어봤겠죠. 조양한테 듣고 참석을 했던 것 같다. 근데 이 기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살려내는 조 전 장관의 증인신문이 있었는데, 당시에 그렇게 해서 인권 동아리를 만들려고 했고, 그래서 그 활동의 일환으로 네가 그 탈북 학생들 돕는 자선공연에 찬조 출연도 했던 것이고, 내가 영어 에세이 제출하라고 해서 네가 작성해서 제출했던 것이고,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라는 이야기도 아버지한테 권했고, 결국에는 조양을 통해서 네가 얘기를 듣고 참석을 했던 거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건 역시도 그랬던 것 같다, 뭐 이런 정도 수준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합니다. 정경심 교수도 직접 증인신문을 했는데요. 이 박군이 당시에는 정경심 교수는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했대요. 그리고 조 전 장관은 아저씨라고 호칭을 했다고 합니다. 아저씨와 선생님 이렇게 호칭을 했는데, 정경심 교수도 오늘 직접 증인신문을 하면서 그 국제학술대회가 있던 날 저녁에 네가 나한테 연락했던 거 기억 안 나냐, 조양하고 같이 저녁을 먹으려고 했는데 조양이 만찬에 참석을 한다고 해서 나랑 같이 안 먹어줬으니 선생님이 나 저녁 좀 사주세요. 그래서 정경심 교수가 저녁을 사줬다. 그리고 그 밖에도 부모님한테 얘기 못하는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거나 이럴 때마다 정 교수한테 상의를 하고 조언을 구하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군은 이 부분은 명확하게 지금 기억은 못하고 있어요. 다만 정경심 교수의 기억으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 혹시 기억 안 나니? 라고 물었는데 박군은 명확히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게 좀 아쉬운 대목이기는 한데, 그리고 오늘 이런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사들이 막 번갈아 가면서 막 발끈한 대목이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이 박군이 참고인 조사를 총 3차례를 받았습니다. 1차 조사를 받다가 조사를 중간에 끝내고 검찰 수사관이 대동을 해서 이 박군의 학교 생활기록부를 떼가지고 옵니다. 수사관이 같이 가서 떼왔대요. 그러고 바로 이어서 2차 조사를 하고, 그리고 3차 조사를 며칠 뒤에 받았는데, 이때 이 서울대 국제학술대회 동영상을 이제 처음 보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보자마자 이거 조양 맞다 라고 특정을 해서 진술을 했던 거고요. 근데 엊그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박군도 그렇게 제출한 학교 생활기록부에 보면 여러 가지 체험활동, 인턴 경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모 법무법인에
에서 했던 체험 활동도 있고요. 뭐 광고회사에서 했던 인턴 활동도 있습니다. 근데 이 법무법인과 광고회사는 박군의 아버지가 다니는 회사, 그리고 작은아버지가 다니는 회사입니다. 검찰이 조사를 하다가 1차 조사 끝내고 가서 수사관 대동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발급받아오고 바로 이어서 2차 조사를 들어갔는데 그 생활기록부에는 그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어요. 박군의 심정이 과연 어땠을까? 과연 임의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술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본인이 기억하는 바대로 또는 알고 있는 대로 이거 조약 맞다라고 진술을 했지만 검찰이 그대로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네가 이러저러 한 것으로 볼 때 이거는 조양일 리가 없지 않느냐, 조양일 수가 없지 않느냐, 결국엔 양보를 해서 닮은 것 같다라는 정도로만 진술조서에 작성됐더라. 그래서 이 박군은 정경심 교수 1심 때도 증인으로 출석을 했지만 그 이후에 아마 본인이 검찰 조사를 3차례 받고 직접 법정에 출석을 해서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분이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법정에서 증언을 하고 했는데 나중에 그 증언이 또는 검찰 조사 당시에 했던 이야기 그리고 진술조서의 내용이 어떻게 해석이 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는지를 보면서 아마 지금 깨달았던 바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법정에 나오면서는 굉장히 용기를 내고 나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검찰 조사 당시에 이렇게 진술했는데 검사들이 그렇게 작성해 주질 않은 거예요. 라는 부분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군은 뭐 플라스틱 안경을 썼대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정경심 교수도 얘기를 했지만 이 딸이 샤기컷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가르마도 사진과 다른 영상이나 사진에 남아있는 가르마 위치도 비슷하고 그리고 당시에 치아 교정을 하기 전이어서 약간 이 각진 턱에 구강이 조금 돌출되어 있는 상태였고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리고 특히나 이 왼손잡이 독특한 필기법을 봤을 때 조양이 맞다. 아니 그러니까 뭐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이니까 뭐 가르마가 이렇고 뭐 안경이 이렇고 이런 걸 하나하나 따지기 전에 딱 보면 아는 거 아닙니까? 이거 조양이네. 그렇게 진술을 했었는데 그것을 조서에 남기기가 싫어서 검찰이 이렇게 유도 해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진술을 남겨놨던 거죠. 그래서 지난번 정경심 교수 법정에서 증언했던 것과 오늘 이 조국 교수 정경심 교수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은 굉장히 큰 뉘앙스의 차이를 가집니다. 박군의 머릿속에 그 동영상 여학생은 조양입니다. 자, 이제 오후에는 단국대 장영표 교수 아들 장군이 증인으로 출석을 합니다. 장군은 엊그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경심 교수 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많은 기억이 사라진 상태여서 대부분의 기억을 살려내지 못하고 다만 현장에서 조양을 본 적이 없다. 못 봤다면 내가 기억을 못할 리 없다. 뭐 이런 취지로 뭐 박군과 대동소이한 방향으로 증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박군 못지않게 이 장군도 사실상 가족 인질극을 당하고 있는 형국이어서 그 아버지, 어머니까지 검찰에 줄줄이 불려가서 한 가족이 10차례, 11차례 조사를 받았고 박군 자신도 첫 조사를 받을 때부터 새벽 조사까지 받았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바로 그날 조사를 마친 그날 오전에 학교 생활기록부를 떼다가 제출하고 아버지는 출국금지까지 당하고 막 이랬던 일을 겪었던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폭넓게 보면 박군이나 장군이나 또 장군의 가족도 그렇고 박군의 가족도 그렇고 다들 큰 틀의 피해자죠. 또 하나의 피해자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 박군이 용기를 낸 것처럼 과연 장군도 조금 더 진일보한 조금 더 명쾌한 증언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는 있는데요. 왜냐하면 검찰 조사실에서 작성되는 검사 작성 이 조서는 참고인진 조서는 검사가 유도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조금 전 사례처럼 박군이 이거 조약 맞다라고 진술을 했을 때 검사가 그대로 진술 조서를 작성을 하지를 않는 거죠. 어떻게든 그거를 뉘앙스를 바꾸든 또는 진술 방향을 바꾸든 검사가 요구하지 않는, 검사가 원하지 않는 답변이 나오면 있는 그대로 그냥 흔쾌히 받아 적지를 않는 겁니다. 조사실에서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장군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같은 기억에 관한
진술을 했지만 아다르고 어다른 거 아니에요. 뉘앙스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나거든요. 당장 박군만 하더라도 본인이 당시 학술대회에서 기억에 남는 건 딱 세 가지. 내가 참석했다, 영어로 질문했다, 국제 엠네스티 박모 씨의 명함을 받았다. 이 세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결국에 진술조서를 작성한 걸 보면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조양을 만났을 수도 있고 안 만났을 수도 있지만 기억 자체가 내가 나질 않아. 이렇게 진술한 것을 검찰의 참고인 진술조서만 보면 나는 현장에서 조양을 만난 적이 없어. 본 적이 없어. 만났다면 내가 기억을 못할 리가 없어. 못 알아봤을 리 없어. 그러니 나는 만나지 않았어. 조양은 안 온 거야. 이렇게 해석되도록 참고인 진술조서가 작성이 되니까 말이죠. 그 같은 맥락에서 장군도 진술조서를 보면 유사하게 작성이 돼 있고 오히려 박군보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내용으로 작성이 돼 있어요. 나는 인턴십 활동을 한 적이 없다. 학술대회에만 참석을 했을 뿐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나한테 인턴십 확인서가 발급돼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됐더라. 뭐 이런 식의 진술이거든요. 혹시라도 여러분 이 장군이나 박군에 대해서 뭐 비난하는 댓글 또는 그런 생각은 조금 접어 두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두 학생이나 그 두 학생의 가족도 크게 보면 검찰의 표적 수사에 유탄을 맞은 피해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용기를 낼 수 있느냐의 차이지, 그것을 본인의 기억과 완전히 다르게 180도 비틀어서 내가 본 적이 있는데도 본 적이 없다라고 하거나 조양이 거길 왔었는데 온 적 없다라고 하거나 이러진 않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과도한 비난은 삼가주시길 바라면서 오후에 출석하는 이 장군 역시도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좀 증언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오후 증인신문도 매우 기대가 됩니다. 끝나는 대로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